호주 육군은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2113 궤도형 장갑차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총 10조 원을 들여 약 400대의 보병 전투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페이즈 3를 진행 중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유럽 최대 방위산업체인 BAE 시스템스가 생산하는 CV90과 미국 5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영국 자회사에서 제작한 에이젝스, 독일 굴지의 방위산업체인 라인메탈이 개발한 링스 KF41, 그리고 국내 1위 방위산업체인 한화디펜스의 AS21 레드백이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2019년 말 초기 심사에서 에이젝스와 CV90이 일찌감치 탈락하면서 한국의 레드백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당당히 독일의 림스와 최종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레드백과 림스는 각각 시제품을 제작하여 호주에 납품한 상태로 기동성과 신뢰성, 폭발 시험 등 각종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2022년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약 400대에 달하는 보병 전투차를 납품하게 됩니다. 한화가 개발한 레드백은 기존 장갑차들을 능가하는 괴물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호주가 현대전장의 현실과 위험을 반영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성능과 최첨단 시스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화는 우수한 스펙으로 명품 무기 열풍을 불러온 주인공인 K21을 기반으로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호주 육군이 요구한 성능을 뛰어넘은 장갑차를 개발해냈습니다. 레드백은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 모두 겸비한 세계 최정 상급 미래형 보병 전투차로 평가되는데요. 레드백에 장착된 T1000 포탑에는 주포로 부시마스터 마크 44 30mm 기관포가 탑재되며 밀집 포병을 제압할 수 있는 파편탄과 적 전차를 저지할 수 있는 대전차 철갑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mm 철갑탄은 1km 거리에서 3세대 전차의 측면 장갑 또는 2세대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으며 만약 이 기관포탄으로 적 전차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포탑 후방에 내장된 두 발의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5.5km 밖의 적 전차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의 전투 중량은 T90 전차와 맞먹으며 차체는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장갑 모듈을 추가할 수도 있어 월등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장갑차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등 적 투사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와 장갑차 내부에서 외부를 360도 전방향 감시 가능한 아이언 비전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최신 트렌드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장갑을 강화하는 것보다 방어력과 생존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넘사벽 스펙을 갖춘 레드백의 중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차세대 대형 보병 전투 차량을 공개했다. 구성이 매우 화려하고 중량은 많은 탱크들을 능가한다며 레드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레드백은 방어 성능과 화력이 대폭 향상됐으며 크기와 탑승 인원이 증가했고 현대화된 최첨단 장비와 무기 체계를 탑재했다. T2000 모듈형 포탑이 적용된 레드백은 막강한 화력을 갖췄다. 승무원은 조종수, 호수, 차장으로 구성되며 완전 무장한 보병 8명이 탑승할 수 있다. 전투 중량은 40톤을 초과하며 디젤 엔진을 적용해 도로에서 최대 시속 70km, 야지에서 40km로 질주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500km가 넘는다. 기존의 모듈형 장갑 외에도 차세대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고 조준 및 요격할 수 있다. 47톤의 전투 중량과 1000마력의 강력한 파워팩, 원격 조종 무기체계 등 구성이 매우 고급스럽고 대전차 미사일과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된 레드백은 종합적인 지표가 매우 강력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편 이 언론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서방 선진 방위산업체들과 경쟁하면서 심지어 그에 버금가는 실력을 증명하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기업들은 프리기함, 잠수함 등 해군함정뿐만 아니라 탱크, 장갑차, 전투기, 자주포 등 육공군 장비에 이르기까지 무기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뛰어난 가성비와 유연한 결제 방식, 현지화 전략과 정부의 우대 조건을 바탕으로 나토 표준을 충족하는 무기들이 여러 국가에서 수주를 따내고 있다. 한국은 이미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터키와 인도 등 지역 강국으로 무기 수출 시장을 넓힌 데 이어서 이제는 호주 등 선진국 시장까지 적극 공략하고 있다. 한국의 무기 체계 또한 처음에는 서양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거나 서방 국가와 공동으로 설계했었지만 점차 국산 장비로 대체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과장 허위 선전에 세뇌되어 자국의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무기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제3세계 국가에 한정되어 헐값으로 팔리고 있을 뿐이며 한국 무기는 점차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아 세계 선진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현실을 깨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기사에는 중국은 우물안 개골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으며 다른 댓글들도 대체적으로 한국이 부럽다, 한국이 잘 나가서 배가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호주에서 독일 전차군단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적이 있는데요. 작년 9월 3일 호주 육군의 현대화 프로젝트 자주포 획득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라인메탈의 펜저 하우비츠 2000을 누르고 1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이로써 K9 자주포는 호주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수출되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했는데요. 중국 언론도 K9 자주포는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을 단번에 격파하고 호주 육군에게 13억 호주 달러 계약을 수주받았다며 부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독일과 같은 서방 선진국가와 경쟁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요. 중화 사상에 빠져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중국인들에게는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호주가 최첨단 장갑차인 레드백을 갖게 될 경우 이는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안보라인 쿼드의 핵심 축인 호주는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진원지 논란부터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호주는 최근 중국과 군사적 긴장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견제하고자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230조를 투입해 첨단 무기와 장비를 도입할 방침을 밝혔으며 이번 장갑차 도입 사업 역시 중국의 침략을 대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한국의 레드백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 ASPI의 빌 패터슨 선임연구원은 호주와 한국 간 방위관계 구축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과 국방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레드백 수주에 성공할 경우 후속 군수 등을 포함해 최대 10조 원에 이르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방산업계는 내다보고 있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은 50조 원에 달하는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의 전초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레드백이 호주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